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열심히 공부했죠. 자, 오늘부터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활용이라 하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세우셔야 됩니다. 세운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실생활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문장도 길고 또 해석하고 또 식도 세우고, 자, 하지만 각 테마별로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관련된 식도 어떻게 유도됐는지 알아보고 관련 유형도 하나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요 자릿수에 관한 것과 연속한 수에 관한 것, 자, 요 놈을 공부할 거고, 요 나머지 요 정과 원가, 그 다음에 시계 관련, 거속시, 요 소금물 관련된 거는 자, 하나하나씩 그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주어진 문제 속에서 우리는 미지수 x를 정하고 그 x에 관한 방정식을 우리가 직접 세우셔야 돼요. 자, 그 부분이 꽤 어렵죠. 우리가 방정식만 세웠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과 이항들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테마, 자릿수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빈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자리가 A, 10의 자리가 B, 1의 자리가 C인 경우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27, 자, 요 놈은 500 더하기 20 더하기 7, 자,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요 500은 자, 5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0은 2 곱하기 10 플러스 7,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5는 자, 요 놈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요 2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 요 7은 7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곧 A, B, C, 자, 이렇게 나열된 수는 요 A는 100의 자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100A라 표현할 수 있고, 요 B는 10의 자리의 숫자죠. 따라서 10B, 저 C는 1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플러스 C,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 자, 86번을 보시면, 자, 1의 자리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그런데 요 놈이 8. 요 10의 자리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자, 요 아이가 이제 처음 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처음 수를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꿨어요. 자, 바꾼다면 8X. 자, 우리는 요렇게 숫자를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처음 수의 2배보다 7이 크다라고 했네요. 이 아이가 처음 수에 곱하기 2를 한 거에다 더하기 7을 했을 때 요 바뀐 수와 서로 같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등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요 x8, 이 아이는 10x 더하기 8,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8 곱하기 10, 곧 80입니다. 더하기 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것과 더하기 7을 하면 등식이 성립하더라. 자, 이렇게 식을 세웠다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분배시켜서 정리하면, 자, 20x, 자, 플러스 16, 자, 플러스 7, 자, 80 더하기 x, 자, 넘어오면, 자, 19x,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16 더하기 7은 23이죠. 자, 57, 자, 우리 x의 값 구할 수 있고 처음 수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자, 연속한 수에 관한 문제예요. 연속한 세 정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우린 그 세 정수를 어떻게 설정하냐? 먼저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수는 x 더하기 1이라고 할 수 있고, 요 x 앞에 있는 아이는 x 빼기 1, 자, 요렇게 세 정수를 설정할 수 있겠죠. 또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자, 이렇게 설정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칭 구조로 x의 값을 설정하면 우리가 계산하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연속한 세 짝수 또는 홀수. 우리가 짝수 간의 간격은 그 차가 2가 되죠. 따라서 연속한 세 짝수 또는 홀수, 그 가운데 있는 수를 x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있는 홀수 또는 짝수는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요 x 그 앞에 있는 짝수 또는 홀수는 x 마이너스 2가 됐겠죠. 따라서 그 세 수를 우리는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자, 이렇게 미지수를 설정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또는 x 더하기 2, x 더하기 4. 자, 이렇게 세 수를 설정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연속한 세 홀수의 합이 27이다. 자, 한 놈을 x라 하고 그 다음 아이를 x 더하기 2라고 할게요. x보다 작은 아이는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설정한 세 홀수의 합. 자, 얘들을 다 더할 거예요. 자, 요 놈이 뭐가 되더라? 27이 되더라. 자, 우리가 가운데 있는 아이를 x라 놓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놓으면 자, 요런 계산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요 x, 자, 3x가 될 거고 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자, 없어지겠죠? 따라서 27. 자, 우리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가장 큰 수, 우리가 구한 요 x의 값은 세 홀수 중 가운데 있는 i이기 때문에 자, 가장 큰 수는 9 더하기 2, 자, 11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테마별로 하나하나씩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